이정우는 지금 KBO가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 중입니다. 기록만 보면 국내 무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미리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올 시즌 벌써 16경기 출전, 타율 0.333, OPS 1 이상, 리그 득점 4위, 2루타 전체 1위, 홈런도 3개나 때려냈습니다. 한국 시절 못지않은 맹활약에 많은 분들이 믿기 어려워할 수도 있겠네요. KBO 시절 7년간 평균 타율 0.340을 유지하며 일본과 미국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정우. 2년 전 메이저리그로 진출해 한국에서도 맡았던 3번 타자 자리를 미국에서도 이어받았고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우의 맹타에 힘입어 샌프란시스코의 팀 성적도 상승세입니다. 현재 지구 2위를 달리고 있으며 팀 득점도 메이저리그 상위권에 올라있죠. 잘 나가고 있는 신시내티, 양키스, 필라델피아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의미 있는 성적을 올리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큽니다. 한때 파워랭킹 21위였던 팀이 어느덧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도 이정우는 4타수 2안타, 2루타 포함 1타점 1득점. 그중 하나는 좌완 투수의 시속 100마일 약 161km짜리 강속구를 받아친 안타였고, 이는 올 시즌 두 번째로 160km 이상을 안타로 만든 기록입니다. 그 활약 덕분에 팀은 한때 역전승을 눈앞에 두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마지막에 제역전패를 당하며 시리즈 전적은 1승 1패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와의 4연전 중 이제 세 번째 경기, 이정우는 3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합니다. 현재 필라델피아의 날씨는 저녁 6시 기준 기온이 12도 안팎. 여전히 싸늘한 데다 거센 바람까지 불고 있어 경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정우는 뉴욕에서도 이렇게 추운 날 야구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5일째 쌀쌀한 날씨 속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정우가 상대할 투수는 필라델피아의 에이스 에런 놀라입니다. 2년 전 7년간 약 30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맺은 투수로 지난 시즌까지는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갔지만 올해는 다소 불안합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8.44, 무려 10실점을 기록했고 점차 제 컨디션을 찾아가는 타이밍에 하필 샌프란시스코 이정우를 만나게 된 거죠. 놀라는 구속이 인상적인 투수라기보다는 94에서 95마일의 패스트볼과 다양한 구종을 정교하게 구사하는 노련한 타입입니다. 경기 초반 샌프란시스코는 1회부터 공격 시작. 선두 타자 야스트렘스키는 첫 공에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고 두 번 타자 아다메스는 2구 만에 2루타를 쳐냈습니다. 놀라의 공은 예상보다 느린 91마일 약 146km 수준으로 구속면에서는 확실히 평소보다 떨어졌죠. 이정우는 주자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1구의 파울, 2구는 침착하게 볼을 골라내더니 3구째 바깥쪽 체인지업을 중전 안타로 연결. 경기의 첫 타점을 만들어냈고 이정우의 시즌 타점도 어느덧 13점, 리그 13위로 올라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 번, 두 번 타자만 더 자주 출루해줬다면 이정우의 타점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참고로 이정우는 득점권 타율이 무려 4할 이상입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는 1회 초부터 1-0 리드를 가져가며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놀라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1회에만 35개 공을 던지며 4실점,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불펜진마저 불안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라면 이정우의 성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로비 레이였는데요. 그는 과거 영하권 날씨와 강풍이 몰아쳤던 양키스 원정 경기에서도 전력 투구를 하며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준 투수입니다. 이번 시즌 성적도 나쁘지 않아 기대가 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놀라보다 더 불안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1회에 2실점, 그것도 제구가 전혀 되지 않아 밀어내기 실점까지 나왔습니다. 놀라는 4실점하고도 필라델피아 더그아웃은 조용했는데 로비 레이는 보는 이들이 답답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2실점으로 끝난 게 오히려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기 흐름이면 정말 4시간짜리 마라톤 경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날엔 선발 투수 교체 타이밍도 꼬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플랜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정우는 1회에 이어 2회도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논란은 점점 제구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정우는 플라이볼로 물러나며 아쉬움을 삼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율은 0.338로 소폭 상승. 이때 야스트렘스키가 1루에 출루해 있었는데 도루를 시도하다 실패하면서 흐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중계진에서도 이정우는 주자가 있을 때 타율이 훨씬 높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야스트렘스키의 도루 실패가 꽤나 아쉽게 느껴졌죠. 논란은 이 위기를 넘긴 뒤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구속 저하 외엔 완벽한 폼을 되찾으며 4회까지 단 68구 무실점 투구. 반대로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완전히 침묵해버렸고 경기 흐름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로비 레이도 2이닝은 무실점으로 버텼지만 제구 난조는 여전했습니다. 기합 소리는 민망하다 못해 안쓰럽게 들릴 정도였고 공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다 보니 결국 하퍼에게 한 방을 맞으며 4대4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놀라가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고 있는 필라델피아 쪽에 확실히 유리한 흐름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5회 이정우가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또다시 300억 투수 놀라와의 맞대결. 설령 이번에 안타를 못 친다 하더라도 이미 3타수 1안타면 이정우 쪽이 판정승이라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꺾여 있었기 때문에 이정우마저 흔들린다면 분위기 반전은 사실상 어려워질 뻔했습니다. 초구는 너클 커브가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며 불리한 카운트가 됐지만 이정우는 2구를 힘있게 당겨쳤고 또다시 2루타. 놀라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완벽한 제구의 쿼터볼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쳐서 2루타로 연결한 겁니다. 이쯤 되면 진짜 타격 머신이 따로 없습니다. 이정우의 이번 2루타는 시즌 10번째로 계속해서 리그 1위 질주 중. 이후 체프먼의 안타와 상대 실책까지 이어지며 이정우는 득점 추가. 이날 2득점째를 올렸습니다. 4대4 동점 상황에서 다시 리드를 가져온 순간 6회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추가 득점에 성공. 이정우는 희생플라이로 타점까지 추가하며 완벽한 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7회에는 주자 3루 상황에서 또 한 번 타석에 들어섰고 장타성 타구를 날렸지만 중견수 정면이라 아쉽게 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팀 타선은 계속 폭발하며 7회에만 4득점을 더하며 11대4로 점수차를 벌려버렸습니다. 기온은 경기 초반보다 4도 이상 떨어져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제 이 경기를 마치면 다시 캘리포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회 이정우는 6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팬들도 이제 경기 끝났으면 싶은 타이밍이었죠. 필라델피아도 사실상 경기를 포기한 듯한 분위기였고요. 이럴 땐 타자도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정우는 초구를 기막히게 당겨쳐서 센스 있게 경기를 마무리하는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이날 이정우는 5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 2루타 포함 시즌 2루타 10개로 리그 1위, 득점 부문도 오타니와 단 한 점 차이로 리그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타율은 전날보다 조금 오른 0.338로 마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 승리로 시리즈 2승 1패를 만들어냈고 내일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상대 투수는 좌완이기 때문에 이정우의 활약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죠. 다만 내일은 토트넘 경기 시간과 살짝 겹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꼭 시청해 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